도미넌스는 의외로 좀 좋습니다. 좋다는 의미는 도미넌스 기준으로 알트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도미넌스가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간 중요한 시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S&P 500은 주간 선물 기준으로 한 0.5% 정도 조정을 받았고, 나스닥 100에 마이너스 2.3% 정도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여전히 강세로 한 8.25% 정도 일주일간 상승을 했고요. 은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고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한 3% 정도의 변동성이 일주일간 있었고요. 5일 관련해서 한 1.75% 정도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간 한 9% 정도 그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좀 기준으로 보면요, 비트코인은 한 달 기준으로 한 22% 정도 조정을 받아서 지금 7만 불 정도에 와 있고요. XRP 같은 경우 한 31% 정도 한 달간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한 달간 한 32% 정도 조정받았고 2,000불 정도 지금 지지해주고 있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 한 35%, BNB 같은 경우 28% 정도 조정받았고, 이 와중에도 하이프는 한 달간 32% 상승을 했고요. CC 같은 경우도 한 3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캔턴이죠. 그래서 메인넷인데 좀 프라이버시 중심의, 기간 중심의 메인넷입니다. 이 두 체인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했고, RWA 관련 자산들, 당연히 이제 금 관련이니까 올랐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주봉 기준으로 한번 보죠. 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일단 MACD 기준으로 보면 이때부터 하락 추세에 이어오면서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갭이 좀 있고요. 주봉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지금은 볼린저 밴드의 이평선이죠. 중심선이 한 94,000 정도, 이 정도 선에 있고요. 3,400 정도. 상단으로는 한 12만까지,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는 65,000 정도까지 있는데, 현재는 볼린저 밴드 아래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에는 그 긴 꼬리 만들었습니다. 긴 꼬리 만들고 하단선 이탈하고 나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이 하단선을 이탈하더라도 다시 들어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볼린저 밴드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지금 아래 부분 한 7만 불 지지해주고 있는데,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보면 3번 연속 음봉에 계속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은, 그래서 추세 자체가 주봉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여기 이제 반등으로 보여지지만 긴 추세는 이평선에서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이 추세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뭐 현재 기준으로는 한 93,000, 92,000 정도까지 이제 왔을 때 추세가 이제 반전됐다고 좀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인 반등 이후에 추세는 하락 추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지선은 뭐 65K가 될 수도 있고 60K가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보시면 요 부분대 굉장히 이제 많은 매물대가 있는 요 부분대입니다. 만약에 가격대가 여기서 머무른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뭐 60K, 70K, 80K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단기간에 반등해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그동안의 주봉 관점에서 좀 긴 하락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장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긴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의외로 좀 좋습니다. 좋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의 이제 하락폭을 만들면 보통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하락 추세, 굉장히 오랫동안 큰 하락을 만들었죠. 굉장히 큰 12만부터 지금 거의 65,000까지 내려왔으니까 뭐 40% 이상의 하락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비트코인의 하락에서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추세가 이제 하락이다, 비트코인 위주로 가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알트코인 같은 경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 자산이 비트코인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런 흐름이 일반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최근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1년 기준으로
크게 오르진 않고 있어요. 지금 56%대인데, 여기 이제 도미넌스 측정마다 다른데, 60% 이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차트로 본다면 60% 이상까지 지금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흐름을 봐서는 알트가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비트가 많이 조정받은 거에 비해서 알트들의 메이저 자금들이 아주 크게 빠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도미넌스 기준으로 알트 시장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그래도 일부 이제 그 견고한 알트들은 계속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는, 비트 빠진 것만큼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아직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견고하다. 추세 하락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비트코인 망했다, 시즌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도미넌스가 아직은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이제 시장의 심리를 가장 잘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댓글들, 커뮤니티 의견들,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를 그대로 의견으로 반영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극심한 공포가 이번에 두 차례 이렇게 있었고, 요때부터 하락이 시작하면서 좀 오랫동안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그 최악의 지수는 10이었는데, 이번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9고 5까지 떨어졌었어요. 5까지 떨어지고, 현재 기준으로는 9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극심한 공포 단계가 이렇게 두 번 만들고 시장이 반등합니다. 이번에도 극심한 공포가 만들어졌고, 또 한 번 더 만들어졌는데, 이때와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주기가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길고, 긴다는 의미는 더 어려운 거죠. 이게 짧게 지나면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중간에 이탈하려다가도 다시 반등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찾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긴 하락장에 두 번 극심한 공포를 만들 때는 심리적으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단계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단계에서 대부분 많은 개미들의 그 패닉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장이라고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극심한 공포는 시장에서 반대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를 사실 장이 좋을 때, 이럴 때 굉장히 12만 부 갔을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럴 때 샀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진짜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왜 매수 버튼을 못 누르냐면, 결국에 사람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극심한 공포 현실이 됐을 때는 그때 이성적으로 판단했던 것을 감정이 굉장히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고래 투자잖아, 아니면 개미 투자잖아, 시드가 많건 적건 많으면 더 불리하죠. 그만큼 더 큰 금액을 배팅해야 되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똑같은 공포 위기에 있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은 더 심하죠. 기관은 자기들의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더 빨리 던질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간에서 그 큰 오지들, 큰 비트코인 고래들은 여전히 홀딩하거나 또 바이 더 딥을 하는 그런 그 지표들도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좀 판단하기는 힘들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이든 모든 시장에서 극심한 공포 단계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이 기회의 이면에 그 펀더멘탈 지표들도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극심한 공포라고 해서 기회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하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어떤 극심한 공포 단계에서의 어떤 기회의 장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지표를 좀 볼게요. 비트코인 선물 버블 차트 같은 경우, 비트코인의 이제 1년간 기준인데, 1년간 사실 뉴트럴, 쿨링, 히팅, 오버히팅 이 단계인데, 오버히팅은 이제 사람들이 과열 시장에서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1년간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쿨링에서의 이제 정점이 있었고, 1년간은 없었어요. 전체로 보면 이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오버히팅 단계가 있는데, 이번 장에는 그런 흐름이 없었고, 그런 흐름 속에서 1년 기준으로 현재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점이고, 최근에 이제 중립 단계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중립 단계가 끝나고 다시 쿨링, 히팅, 오버히팅 단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좋은 기회의 순간이 될 수도 있죠. 비트코인 NBRB G 스코어도 비슷합니다. NBRB 스코어도 최근에 0.7, 0.5, 0.4 이 수준에서 1년 기준으로 가장 낮은 그런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구간이 의미하는 바는 반대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매도 압력이 많아지는 그런 시장임을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정도의 극심한 공포, 그리고 비트코인의 조정조 조정 받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 시즌에 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시즌 25 이하에 머무르게 되는데 현재는 계속 39 여기서 유지하고 있어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즌의 그 중간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트코인의 조정이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조정이 적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비트코인 가격 기준은 비트코인 시즌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는 것은 조금 과거하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거 플러스 도미넌스도 같은 흐름이죠. 두 개가 같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는 그동안 비트코인 계속 유출이 있었다가 지난주에는 2월 2일 날 5억 6천만 달러 유입이었고 2월 2일 그리고 2월 6일 기준으로 3억 3천만 달러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월 3일 날 1,400만 달러 유입이 됐고 3일 연속 유출이긴 한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트코인 ETF는 지난주 좀 유출 이후에 좀 유입으로 전환이 됐고 이더리움은 유출이 있지만 금액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90일간의 100개 코인 퍼포먼스 통해서 뭐 이런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도하는 주도주들은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 위주의 이제 코인들이 어떤 시장이 지금 알트코인을 유지하면서 이끌고 있는지를 보면 퍼프덱스 시장 여전히 유지하고요. 바이낸스 기반의 퍼프덱스입니다. 그리고 카이트가 좀 최근에 성적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 AI 관련이에요. 그 시장에 에이전트 AI 관한 이슈가 많죠. 이 에이전트 AI가 어떤지는 추후에 또 유튜브 컨텐츠로 좀 올릴 테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캔턴의 CC, 뭐 메인넷인데 퍼블릭 중심의 그리고 기관 중심의 그 메인넷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 관련, RWA 관련 자산들, 스테이블 코인 자산들 이렇게 그리고 영지식 증명 관련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에이전트 AI 뭐 결제로 같이 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트렌드는 퍼프덱스, 에이전트 AI, 그리고 RWA, 좀 안전자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그리고 영지식 증명 관련, 이렇게 이제 5가지 테마 위주로 지금 시장이 알트코인 위주로 선방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90일 기준에 33% 정도 한 달 기준 손실입니다. 그래서 메이저들 보면 비트코인하고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래서 33%니까 뭐 18%, 여기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성적이 좋고 나머지 알트들 여기는 한 달 기준으로 비슷합니다. 30-40% 정도니까. 그래서 과거 이제 비트코인 이 정도 빠졌으면 알트는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그래도 주요 메이저들은 어느 정도 가격을 유지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디파이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좀 많은 조정 받았죠. 일주일 기준으로 뭐 에이브는 5% 정도, 그 다음에 라이드는 15%, 나머지 메이저들 뭐 12%, 14%, 1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스테이블 코인 관련은 뭐 괜찮고, 뭐 RW 관련, 금 관련 이것도 나쁘지 않고요. RW 관련 언더 파이낸스의 TBL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에데나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이니까 TBL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통 디파이들은 이런 변동성에서 같이 이제 변동성을 통해서 조정을 받고 RWA 자산 그리고 금 이런 디파이들은 여전히 TBL을 유지하고 있는. 과거에는 TBL이 다 빠졌는데 시장이 RWA 자산, 뭐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시총이 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전체 TBL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흐름이고,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해서 좀 견고해진다면 이런 TBL이 이제 RWA, 스테이블 코인 TBL이 늘어나면서 전체 디파이 시장의 견고함이 또 더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 TBL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큰 볼륨에서 이 정도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비트코인이 이제 7만 불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는데 7만 불, 뭐 65K, 60K, 80K 여기서 좀 이제 흥보거나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65K를 지지해 주는지 아니면 진짜 60K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열어두고 80K에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당분간은 좀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니까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 급격하게 지금 반등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좀 큰 그림에서 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